현직 대학 교수 179명이 검찰에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일명 표지가리, 즉 남의 책을 표지만 바꾼 뒤에 자기가 쓴 새 책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현직 교수가 기소된 건 처음이라 대학도 우리 사회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어야 할 대학 교수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의 본부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연구 윤리를 담당해온 분이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배영찬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직도 아니고 현직 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이 상황. 참 같은 교수로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상당히 놀랐고요. 예. 굉장히 참담한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하고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예. 표지가리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원 저자께서 책을 갖다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이름을 저자 위에 한 사람을 끼워주던가 아니면은 원저자 없이 그냥 다른 교수 이름으로 책을 갖다가 바꿔서 내는 걸 갖다가 표지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표지만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속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왜 논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뭐 서로 동료나 제자 이름 하나씩 넣어주고 아니면은 내용 약간 바꿔서 자기 표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출판하는 책, 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책의 표지만 이렇게 바꾸고 새로 낸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좀 딴 거보다도 아마도 승진승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교수에서 부교수 올라가든가 아니면 호봉이 올라갈 때 교수들은 연구 업적을 대학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논문 편수당 뭐 점수를 얼마씩 매겨가지고 이제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지 승진이나 또는 승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자라게 되면은 이런 편법을 쓰게 되는데 사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서적이라도 2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갖다가 한 편 저술을 하게 되면 연구 점수가 5점이에요, 그게. 5점. 그냥 5점이라고 그러면 감이 안 잡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딴 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그러시죠. 한국연구재단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게 KCI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그런 학술지만 저희가 등재를 해주는데 거기에 논문 한 편을 쓰게 되면 3점입니다. 그러니까 K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내 논문이 하나 실린다라고 하면 그게 3점. 3점. 그렇죠. 그런데 책 한 권을 내면은 5점. 5점. 그러니까 굉장히 책 한 권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정행위가 없이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저희가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사실은 책 한 권 내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니까요. 만만한 일이 제대로 아니죠. 낸다면. 그렇죠. 제대로는 만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지가리를 해서 내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KCI 등재지에 내는 논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논문이 한 편 학술지에 실리려면 이거 연구를 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한 1년 정도가 소비가 되죠.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험이 제대로 된지 또 평가도 해봐야 되고 등등등등 하면 1년 정도가 걸려야지 KCI 등재지에 한 편 정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책을 원래 쓴 원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저자도 오케이를 한다는 겁니까? 내 책에 그냥 표지만 바꿔서 네가 다시 내. 이걸 오케이 한다고요? 그걸 오케이를 아마 해줬으니까 했겠죠.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어쩜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암암리에 전부 다 이렇게 묵인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연구 윤리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실 지금 문제거든요. 정말 심각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원래 책을 쓴 원 저자는 도대체 왜 뭐가 득이 되길래 오케이를 했을까요? 동료 교수가 뭐 승진승급을 하는데 점수가 모자란다든가 하는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거기 나오는 인세가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인세 이게 아마 교과서로 채택이 되게 되면은 한 과가 적어도 한 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사게 되면 그것도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모든 게 아마 다 이렇게 복합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는요? 출판사는 그럼 책이 뭐 더 나가니까 이득이 되겠군요. 그렇죠. 출판사는 재고 떨이도 할 수 있고
쉽게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담을 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갑자기 짠 하고 시작된 건 아닐 것 같아요. 179명이나 이번에 기소가 된 걸 보면, 적발된 걸 보면 한 2,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됐으면 아마도 계속 그렇죠.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쉬쉬하고 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도 같은 과에서 알아도 예. 어떻게 하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과 교수들. 왜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교수 사회이기 때문에 워낙 폐쇄적이니까 우리 대학의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교수끼리 서로 다 연결돼 있고 다른 학교 그렇죠. 교수들도 다 연결돼 있는 가족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덮고 가면 아무도 모르는 이게 20, 3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야 좀 의문이 풀리네요. 또 특이한 건 적발된 교수들의 99%가 이공계입니다. 이공계. 예, 그게 참 저도 같은 이공계 교수로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 인문계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국내에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저술 활동이 더 그 학계에서는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연구 풍토가 돼 있고 인문계. 또 많은 연구자들이 저서를 갖다 인용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지금같이 표지가리를 하게 되면 바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표지가리와 같은 부정행위는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요. 예. 이공계의 경우는 사실은 국내 무슨 저서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나오는 논문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전부 다 해외 논문, 해외 저술, 국외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 논문 가지고 전부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수들이 신경을 전혀 쓰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맞나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공계 사람들은 연구할 때 외국 자료를 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한 거는 그렇습니다. 크게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표지가리를 해도 들통이 안 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교수님. 179명 현직 교수가 기소가 될 정도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1차적인 책임은 연구자 자신이 가장 크고 예. 2차적인 책임은 대학도 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교수들이 낸 연구 업적 자료들을 갖다가 검토를 안 했다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눈 감아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나타나면 그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도 좀 어떻게 좀 책임을 좀 물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79명 이렇게 기소가 되고 나면 일단 이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다 퇴출되는 겁니까? 아마도 학교에서는 아마 다들 교수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아마 사회에서 아마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렇게 불거지고 나면 교수님들 한동안 고개 못 들고 다니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그런 게 있네요. 예, 걱정. 이번 기회에 교수 사회도 좀 자정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반성을 해서 잘못된 건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엄격하게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계속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예, 제대로 뿌리 뽑고 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이세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배영찬 교수였습니다.